그래서 오늘 극대극소 할 차례죠. 잠깐만요. 어디까지예요? 응? 끝까지 가는 거. 극대극소 끝까지 다. 안 됐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배울 내용,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잠깐만 정리해보자. 우리 f'x라고 하는 그 fx의 도함수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 도함수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f'x라고 하는 애가 하는 역할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 값 자체, 그러니까 미분 계수의 의미로서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접선의, 그지?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얘 뭘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뭔가 생각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면서 그 f'x라고 하는 게 0보다 컸다, f'x가 0보다 작았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얘는 뭘 의미합니다? fx가 뭐 하고 있다? 그렇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fx가 f'x가 0보다 작았으면 fx는 그렇지, 얘가 감소하고 있군요. 그지? 이런 거를 해석해 주세요. 이런 얘기였어요. 지성이가 들어왔나요? 승철이가 맨날 입장이 바뀌었죠. 승철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해놨었는데. 아 맨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는 이 개념을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극대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극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극대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제대로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극소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냥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극대에 좀 집중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극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극대라는 게 뭐냐? 극대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원래 정의는 뭐냐면 이거야. 봐봐. x는 A에서 그러니까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만족할 때 이때 뭐라고 부르냐면 fx는 x는 a에서 극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이게 수학적인 정의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잘 봐봐. 이게 여기서 얘가 말하는 게, 일단 얘가 말하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기는 지금 제일 크다. 그렇지, FA가 제일 크다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맞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했어. 근데 수학에서 어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니? 어떤이라고 하는 거. 뭐라도 하나 되면 됩니다. 이런 뜻이야. 그치? 다 될 필요도 없어요. 뭐라도 하나만 되면. 어떤 거 하나만이라도 된다면 저기는 쟤는 됩니다. 라는 뜻이 수학에서 말하는 어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봐봐. 이거 꺼버리자. 어디갔니? 봐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쳐봐. 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여기는 요 점을 제일 위에 있는 요 점을 내가 A라고 잠깐 놔볼게요. 이렇게 x는 A다 놔볼게. 그러면은 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잡아도 괜찮겠지. 어떤 열린 구간이니까 하나라도 잡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놓고 봤을 때 FA라는 이 값이 이 범위 내에 있는 fx의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럴 때, 요럴 때의 포인트를 뭐라고 부릅니다? 극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뭐냐면 x는 A에서 fx는 극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fa라고 하는 이 값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 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요런 상황이야. 그럼 봐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생겼대. 여기는 요 중간에 있는 이 값을 내가 잠깐 x는 a라고 나와볼게. 그럼 여기는 요 점에서 극대되는 거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아요. 왜 맞아? 그냥 요렇게 잡으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잡아도 되고 뭐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뭐 이렇게 잡아도 돼요. 열린 구간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이 안에서 여기는 이 값이 제일 뭐하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이런 건 어때? 얘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평행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그럼 X는 A에서 극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왜? 이렇게 잡아. 그럼 요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이랑 FA랑 비교하면은 이거 성립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치? 다 같잖아, 그치? 되는 거 맞아. 됐어? 그래서 요렇게 해서 흘러가다 보면은 요렇게 해서 흘러가다 보면 지금 안 들어왔어, 그치? 지성이가 문자 카톡 좀 하나 보내줄래? 지성이. 이 새끼. 바로 전화를 때리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으면 요 극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극대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봐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게 극대인지 알겠어?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저기 문제는 x는 a에서 극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너무 정의 자체가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 교육과정 전에는 정의가 이게 아니었어. 정의가 이게 아니었어. 보고 있냐? 지금 강의 들어간다고? 그렇지는. 지금 막 시작한다고 하는 애 중에 진짜 시작한 애는 본 적이 없어 내가. 빨리 들어오라고 해. 빨리 들어와. 시끄러워. 방구 끊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어떤 버전으로 설명을 할 거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버전으로 극대극소를 다시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다시 미분 가능한 함수 기준으로 극대극소.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란 말이야.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걔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원래 저기는 여긴 얘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그럼 극대가 된다는 건 일단 제일 큰 값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 다항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둥글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몇 차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뭐군요? 극대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얘가 뭐군요? 극대군요. 여기 있는 얘가 뭐군요? 극대군요. 반대로 여기 있는 얘가 뭐군요? 극소군요. 여기 있는 얘가 뭐군요? 극소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여기 있는 얘 있지? 극대가 되는 거 맞아요. 이거 극소되는 거 맞아. 극대 되는 거 맞아. 극소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에 대한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찾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얘를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봐봐. 이렇게 돼 있을 때 x는 a라고 하는 거 있지? 요거 좌우에서 함수의 증가 상태, 감소 상태의 판단이 좌쪽에서는 함수의 x가 그러니까 f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였다가 우쪽으로 가면은 fx가 뭐 하고 있었어? f가 감소하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바뀌는 포인트, 요점.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었고 여기서는 감소하고 있었어. 이렇게 바뀌는 이런 포인트가 결국 뭐가 됩니다? 극대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극소는 뭐겠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포인트가 극소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감소 증가.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얘가 증가한다면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f'x는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에서 f'x가 뭐가 되면 음수가 되는 이쪽 포인트 있죠. 그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결국 뭘 갖는다? 극대를 갖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극대와 극소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극소의 판단. 어떻게? x는 a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fx가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서 fx가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뭐라고 판단합니다? 극대라고 판단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fx가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fx가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면 여기는 이 포인트는 뭘로? 극소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내가 도함수 입장에서 f'x 입장에서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오케이? 여기는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f'x가 양수인 거, 그 다음 f'x가 뭐인 거? 음수인 거. 이렇게. 맞아?
여기는 얘는 반대로 f 프라임 x가 뭐였어? 음수였어.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뭐가 됐어? f 프라임 x가 양수가 됐어. 그렇다면 결론 여기선 f 프라임 a라고 하는 건 반드시 0이어야 돼. 맞아요? 양수였다가 갑자기 음수로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잖아. 한 번 0이 돼야 돼. 맞아요? 다시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 f 프라임 x가 뭐가 돼야 돼? f 프라임 a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f 프라임 a가 0이 되면 다시 봐봐. f 프라임 a가 0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아 그러면 x는 a에서 반드시 에서 극대랑 극소를 합쳐서 극값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극값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 맞을까 틀릴까? 지성이 대답해보자. 근데 그 x는 세제곱에서도 극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명재는 틀린 거지. 반대로. 그럼 반대로 이건 맞아? 얘가 극값을 갖는다면은 여기가 이렇게 된다. 지금 현재는 전제가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서 이런 명제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건 맞을까 틀릴까? 이건 맞아요. 왜냐면 극대를 간다. 얘가 증가하다가 어쨌든 감소를 했는데 미분 가능한 거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다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 극대를 가죠?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기울기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극대 극소를 갖는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f'a가 0이 된다 찾아주면 되거든. 근데 여기 얘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0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점이 a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극대 극소 맞아? 아니잖아. 그치? 여기는 얘를 아무리 내가 이렇게 열린 번 잘라서 생각해봐도 여기는 이 값 자체가 제일 크거나 제일 작지 않거든. 걔보다 더 커진 애도 있고 더 작아진 애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증가 상태. 그치? 얘 이렇게 있으면 감소 상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증감 상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극값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극값을 가지면 반대로 여기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여기는 이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증가하다가 0이 됐다, 기울기가 0이 됐다,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 때문에 반드시 얘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얘가 극값을 갖는 건 아닙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조금 몇 가지 예시만 좀 들어볼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 지금 여기까지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원래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되게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 극소 가져요? 미분 불가능. 지금 다시 한번 여기 막 지금 섞여서 해서 그래. 봐봐. 요거 이제 요 전제를 무시하고 극대 극소에 대한 원래 본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원래 본론적인 이야기로. 얘 극대 극소의 정의는 그냥 이거야. 근데 여기는 부동호의 반대로 바뀌면 뭐겠어? 극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 이야기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극소가 되는 게 맞아요. 왜? 여기는 요 점에서 내가 열린 구간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가 최소값 되는 거 맞거든.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극소를 가져. 극값을 가져. 됐나요?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봐봐. 요렇게 그려져 있는 여기는 요점 포인트에서 극대를 갖니 안 갖니? 아까도 해봤다 이거는. 가져요. 그치? 가자. 맞아? 여기 얘.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 얘가 최대값이자 최소값이야. 그럼 심지어 봐봐 얘는 여기는 요 점은 극대이기도 하면서 극소이기도 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극대이기도 하면서 극소이기도 한 점이야. 여기 극대값 몇 개 있어? 여기 극대값 몇 개 있니 이게? 없어요. 극소값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여기 극대값 몇 개 있을까? 개 많아요. 극소값 몇 개 있어? 개 많습니다. 이해되죠? 다시 여기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극대 가져 안 가져? 가져. 몇 개? 한 개. 극소 몇 개? 한 개. 됐죠? 그럼 봐봐. 여기서 봐봐. 얘 극소 같지? 그럼 여기서 f' 0이니?
아니야, 여기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 전제를 뭘로 깔아버린 거야? 미분 가능한 점으로 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F'A가 0이 아니어도 극소를 가질 수 있어요, 얘들아. 다시 F'A가 0이 아니어도 극소를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극소를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얘가 0이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어. 근데 얘 전제는 뭐로 깔아버렸다고? 얘 전제는 얘 미분 가능한 함수로 깔아버렸다. 오케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니? 다시 봐봐. 난 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 그럼 극대값이 클까 극소값이 클까? 케바케. 좋아요. 봐봐. 극대값이 그러면 무조건 하나다. 아니야. 극대값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극소값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봐봐. 이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요거 극대죠? 맞아? 요거 뭐야? 극대. 요거 뭐야? 극소. 요거 뭐야? 극소. 근데 이 극소가 여기는 이 극대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크게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극대 극소의 크게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일단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꼭 두 가지로 다 정리해놨으면 좋겠어. 알았지? 극대의 원래 정의는 뭐야? 이거다. 이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떤 점 A가 있어요. 거기 있는 걔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든 내가 그 구간 내에서 얘를 최대값으로 만들 수 있다면 걔가 극대값이야. 열린 구간 내에서 어떤 얘든지 여기는 얘가 최소값이 될 수 있다면 걔가 극소값이야. 라는 그 이미지를 일단 처음에 씌워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함수가 무슨 함수니까? 다항함수니까 완전히 O의 입장에서 다항함수 입장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극대 극소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얘가 증가하다 감소하게 되는 그 포인트,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극대 극소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좀 마지막 용어 정리만 좀 하고 갈게. 요거 무슨 여기는 얘가 만약에 1이었어. x는 1이었어. 여기 얘가 만약에 x는 2였어요. 여기 얘가 만약에 x는 3이었고요. 여기 얘가 x는 4였어. 얘 극대를 갖는 x 값은 몇? 1이랑 3이죠? 극대 값은 몇이랑 몇일까? f1이랑 f3이 극대 값이야. 됐어? 그다음 극소값은 2랑 4에서 발생하고요. 극소값은 f2랑 뭐가? f4. 그 값이 붙어있으면 그 함수값을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얘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극값이라고 불러요. 극값. 극대, 극소, 극값.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점이랑 여기는 이 점이랑 여기는 이 점이랑 여기는 이 점을 가지고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극대나 극소를 갖는 점입니다. 이 정도 용어까지 정리를 하면은 더 이상 극대 극소에서 할 얘기는 없어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거 가지고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볼게요. 야 사진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각각 구해주세요. 아주 심플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봐봐. 이제 여기 얘가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다항함수 버전으로 생각하면 돼.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F'X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나는 극대값과 극소값 자체가 궁금했거든. 얘가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뀌는 그 포인트들, 즉 F'X가 0이 되는 거지. 0이 되는 그 포인트들을 찾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얘를 한번 미분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요거 잠깐 간단하게 내가 뭐 해볼까?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얘들아, 적극적으로 여기 있는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옆에다 그리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얘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여기 1이었을 거고 얘 최고차이가 3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잘 봐봐. 요건 지금 F'X의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너희가 해석해줘야 되는 게 뭘까? 부호야, 그렇죠. 부호야, 부호. 오케이? 부호. 얘는 지금 양수였잖아. 얘는 음수였잖아. 얘는 양수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얘는 지금 fx가 뭐 하고 있었을 거야? 증가 하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그러다가 기울기가 여기서 뭐가 됐어요? 기울기가 0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맞아?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고 있었어? 음수니까 얘는 감소하고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 다음 또 기울기가 뭐가 됐어? 0이 됐어.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뭐 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긴 얘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극대. 여긴 얘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극소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그래프야? fx. 그럼 여기 선생님이 하나만 f'x의 그래프가 있으면 걔를 통해서 내가 fx의 그래프를 대충 개형이라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되나요? 그거에 대한 연습 조금만 해보고 갈게요. 여기다가 오케이? 예를 들어서 fx의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위에다 그릴 거야. 여기가 지금 뭐 예를 들어 0이야, 얘가 1이야, 얘가 2였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가우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도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이게 뭐라고? f'x의 그래프라고. 오케이?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fx의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그릴 수 있어야 돼. 봐봐. 여기는 얘 뭘만 봐? 일단 부호만 봐. 여기 잘라버려. 여기 잘라. 그래서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음수죠. 근데 다 똑같지? 기울기가 똑같은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기울기가 똑같은 선이 하나 있어.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 직선이라고 불러요. 그지? 근데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었구나. 얘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뭐였어? 양수였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구나.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여기는 얘는 기울기가 다 뭐였어? 0이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다 0이었구나.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다 무슨 수? 양수였어. 얘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게 극대값 몇 개인가요? 개 많아요. 그죠? 여기는 얘네들 다 되는 거야. 맞아? 그다음에 극소값 몇 개인가요? 여전히 개 많죠. 근데 극대값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하나가 더 많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두 번째. 자, f'x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f'x였습니다. 이제 여기는 얘의 값을 1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하고 얘를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대충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 딱 그거 이렇게 그거 버려. 이렇게 그거 버려. 두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fx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감소해. 왜? 얘가 증가한다 그거 아니야. 얘 음수다. 이거 보는. f'x에서 뭘 보는 거라고? 부호 보는 거라고. 그지?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기울기 0 됐다. 그러다 증가하고 있어요. 기울기 0 됐다. 그러다 감소하고 있어요. 기울기도 0 됐다. 그 다음에 또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를 바라보면 f'x를 바라보면서 fx에 대한 그래프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해석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극대나 극소 같은 거를 적절하게 판단해 줄 수만 있으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해서 여기까지 그려놨으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궁금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fx야. 여기 극대값일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f에다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극대값 나올 거예요. 극대값은 얼마가 됩니다? f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얼마인가요? 4개. 그 다음에 극소값은 여기서 극소값 갖는 거니까 1 집어넣어 주세요. f1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돼? 0이 되나 보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 라지 m이고요. 여기는 얘가 스몰 m이니까 두 개 더해버리면 답은 4가 되는군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됐나요? 간단하죠? 다음 20번 문제 한번 너희가 풀어볼까요? 봐봐. 여기는 얘 함수의 극대극과 극소값의 차이를 나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난 일단 극대극과 극소값을 구해봐야겠지. 근데 걔를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겠어? 미분을 해보는 거야. 그치? 걔 증가 감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분을 하고 봅니다. 프라임x는 뭐가 됩니다? 3x 해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6kx 마이너스 9k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좀 보기 싫은 3으로 묶어주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k 제곱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는 얘는 일단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지? 근데 x 마이너스 3k랑 그다음에 x 플러스 k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K가 지금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저기는 저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K 딱 찍어주고 여기 3K 딱 찍어준 다음에 최고 차이계수 3인 양수잖아.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무슨 그래프라고? F'의 그래프라고.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쭉쭉 내려가. 쭉쭉 내려가. 뭘 그려봐?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얘들아 이거 좀 습관으로 좀 잡아놨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해야 된다. 물론 그냥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연습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머릿속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지만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증가, 0, 감소 0, 증가 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당연히 뭐가 될 거고 극대가 될 거예요. 그치? 그때 K값, X값은 마이너스 K였어. 즉 F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게 뭐겠어? 극대값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3K를 집어넣은 여기는 이 결과 F 3K라고 하는 게 극소값일 겁니다.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요만큼의 차이가 지금 얼마라고 줬어요? 32라고 줬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F-K 마이너스 F3K라고 하는 게 뭐가 되고 싶어요? 32가 되고 싶어요 라는 방정식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다.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봅니다. 실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K 뭐야? 아 이 계산이 좀 더럽네. 마이너스 3K 세제곱 플러스 9K 세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3K 집어넣어 볼게요. 아이고 이거 뭐야? 27K 세제곱 마이너스 27K 세제곱 마이너스 27K 세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2랑 2는 없어질 거고 27K 없어질 거고.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봐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7이 다시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27이에요. 그지? 플러스 27이니까 얘까지 합칠 36이다. 36에서 4 뺐어요. 32다. 그지? 근데 32K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걔가 32라고 깔끔하게 줬네. K 세제곱은 얼마였군요? 1이었군요. K가 얼마입니다? 1입니다. 끝. 됐나요?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보자. 일단 여기서 이걸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일단 극점사의 거리가 궁금하대. 그럼 봐봐. 그냥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얘를 뭐 해봐. 일단 미분해봐. 미분해서 걔가 뭐 0 되는 걸 찾아서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요. 얘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아마. 여기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의 뭐가 궁금해? 거리가 궁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다들 알죠? 맞아요? 그럼 그거 대입해서 문제 풀어버리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 다음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봐봐. 얘들아,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맞나 틀리나 다시 봐봐.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근데 F'A는 0이군요. 이렇게 풀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유는? 그 값을 갖는다고 했잖아. 이미. 틀려요. 이유는? 미분 가능한 fx가 그 값을 가져요 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전제를 까는 줄 알았어. 어? 아, 그래.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것처럼 다항함수잖아? 그럼 이거 갖다 쓰면 돼요. 무슨 말이야?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알았죠? 그럼 봐봐. 여기서 x는 1에서 극대값 0을 가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난 식 몇 개 쓸 수 있겠어? 2개 쓸 수 있어요. f'1은 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극대값 갖는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0 될 거야. 그다음 그 극대값을 줬잖아. 극대값이 얼마라고 줬어? 0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f1이라는 값은 얼마구나? 0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식 몇 개 만들 수 있습니다?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거 2개를 여기다 각각 집어넣으면 A랑 B 각각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극소값 구해달라는 거니까 아까 했듯이 극소값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넘어가.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만큼 뭘 만들어야 돼? 식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한번 봐봐. 26번 봐봐. 식만 딱 만들고 넘어가자. 첫 번째. 여기는 얘에서 극대값 16을 가져요. 그러니까 f-2는 얼마고요? 16이고요. f'-2는 얼마예요? 0입니다. 됐어?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a, b 값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립해서 풀면 a, b 값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x는 c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여전히 c 값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여기는 얘의 다른 f'x가 0이 되는 얘의 한근이 마이너스 2였다면 다른 한근이 c였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뭐라 그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이 보지 말라니까? K형이 다음 보자. 그럼 여기서 봐봐.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극대값이 궁금하대. 이런 문제를 지금 나는 이제 풀고 싶은 상황이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여기는 얘를 먼저 봐.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식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일단 f0은 얼마입니다? 0입니다. 또 f'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지 이제.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x는 1에서 극소값 얘를 가져요. 그럼 난 f'1은 0이고요. f1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7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해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fx를 완성시켜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되게 좀 골치 아파요. 아 근데 이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겠다. 얘들아 이 문제만 가지고 한번 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답이 나와요. 안 나온다. 미안해요.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어. 다시 해야 돼. 자, fx라고 하는 건 몇 차 함수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3차 함수를 줬어요. 그럼 거기는 걔에 대한 세팅이 필요하겠죠?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세팅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나는 미정계수 몇 개, a, b, c, d 4개나 있어. 그지? 4개나 있는 상태에서 식도 몇 개나 알고 있어? 4개나 알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뭐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d 정도 지워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0이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c가 마이너스 6이겠구나. 이거 혹시 바로 나오니? 맞아요? 왜? 요거 미분해보면 f'x가 뭐가 되니까 3ax의 제곱 플러스 2b의 x 더하기 c가 되잖아.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는 다 빵 될 거고 걔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c 값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미정계수는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럼 밑에 있는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기서 a랑 b만 적절하게 찾아줄 수 있다면 내가 3차 함수 하나 완성할 수 있고 거기는 대해서 극대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쉽지? 좋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이런 문제가 좀 너희들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봐봐.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의 극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여기는 얘는 원점에 대해서 뭐입니다? 대칭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요? 그럼 넘어가요. 모르겠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세 글자로 기, 함, 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우, 함, 수. 맞아요? 그거 할까 그냥? 하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잘 들어봐. fx가 그러니까 f 봐봐 마이너스 x를 집어 넣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걸 만족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근데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기함수라고 불러요. 다시 저걸 만족하는 함수를 몇 글자로? 세 글자로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얘가 그냥 정의야. 기함수의 정의입니다. 기함수의 뭐라고? 정의라고. 정의면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외워. 그렇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기함수라고요. 그럼 여기는 얘의 성질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 봐봐.
현재 상황이 뭐냐면 여기다 x를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값이랑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x를 집어넣은 값이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값 두 개를 비교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는 얘에서 집어넣은 값이 예를 들어 얘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여러분. 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여기는 이 값이 여기서의 뭐래? 함수값이래. 이 점 지난다는 소리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상태로 x가 만약에 이렇게 흘러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흘러가겠지. 맞아? 얘가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커지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여기는 이 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인 형태, 대칭인 형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기본적인 성질,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뭐냐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성질을 갖게 됩니다.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기함수의 성질이 뭐라고요? 원점 대칭입니다. 다시 기함수의 성질이 뭐라고? 원점 대칭. 그럼 여기는 얘에서 우리는 다항함수만 배울 거니까 다항함수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다항함수 중에서 얘는 다항함수 중에서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는 반드시 기함수입니다. 왜 그런지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fx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3x의 세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돼 있어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지. 홀수 차수로만 구성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 내가 f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한번 집어넣어봐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얘를 내가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3x의 세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얘가 뭐가 됩니다? fx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반드시 무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성질을 가져? 원점 대칭인 성질을 가져. 반대로 말하면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졌으면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인 함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라고 판단해도 돼.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 여기 있는 예를 보면서 무슨 생각 먼저 했냐면 fx라고 하는 거는 일단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였겠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 거야. 왜? 홀수 차수로 이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애야 쟤는. 원점 대칭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음 함수를 세팅할 때 있잖아. 저런 식으로 세팅하면 되게 편해집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우함수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게요. 우함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 자체가 뭐냐면 f-x를 넣은 결과와 fx가 같은 거야. 같아요, 여기가. 무슨 말이겠어? 여기다 x를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랑 얘를 집어넣은 함수값이나 얘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두 개가 완전히 똑같대요. 그렇다면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여기 이렇게 생겼겠지 뭐. 여기서 얘 넣은 값이랑 얘 넣은 값이랑 같아야 될 테니까. 그럼 여기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얘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렇지.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예요? 대칭인 성질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를 예로 들 수 있는 함수는 여전히 뭐 중에서? 다항 함수 중에서 짝수 차수로만 차수 여기서는 상수항 포함입니다. 상수항 포함. 그래서 얘로만 이루어진 안 써도 되죠? 이루어진 함수. 여기는 얘가 무슨 함수입니다? 대표적인 우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봐봐. fx가 예를 들어서 x 4x의 4제곱 플러스 뭐 2x의 제곱 플러스 3이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넣는다고 했을 때 얘는 똑같이 그냥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어차피 짝수 차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뭐랑 똑같아? fx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니? 그러니까 y축 대칭인 함수는 다 짝수 차수랑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이게 우함수랑 기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얘를 바라보면 원점에서 대칭입니다. 근데 3차 함수를 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y는 fx가
4차 함수인데요. 4차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 얘가 y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래요? 대칭입니다. 라는 이런 성질을 너희가 문제에서 발견했다면 fx를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하면 되겠어?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됩니다. 짝수 차수와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텐데 승철이 졸리다 지금. 덥니 혹시? 더워요? 에어컨 다시 틀까? 내가 덥네 지금.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정리하고 있어요. 이거 정리하는 에어컨 틀고 올게. 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 fx를 세팅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얘가 몇 차 함수라고 줬을 때는 기본적으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미지수 몇 개로 4개로 설정해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식이 뭐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있겠지 뭐 그 문제를 줬겠지 뭐 그치? 근데 여기서 벌써 몇 개를 다 날려버렸어? 2개. 2개를 날려버렸어. 이렇게만 딱 세팅하면 되게 편해지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여기 나조건을 보는 거야. x는 1에서 극소값에 갖는다고만 했으니까 f'1은 0입니다 정도만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x는 3인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4라고 했으니까 f'3은 얼마입니다? 24입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a랑 b를 구해달라는 그런 문제였구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요 후로는 다 그냥 단순 계산하고 나서 극소값 구하는 거니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얘들아 이 문제를 보면서 아무 생각도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여기는 이 조건을 보면서 fx를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구나. 미정계수 몇 개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세팅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식을 몇 개 주는 거구나. 2개를 줘가지고 a랑 b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봤으면 좋겠어. 됐죠? 넘어갑시다. 다음 여기 유형 몇 번이에요? 7번. 유형 7번 몇 번까지 있니 여기? 오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14번. 아 진짜? 많구나. 한번 해보자. 뭐래? 컴퓨터를 위해 보내는 메시지를. 지성 니 시계. 자, 사랑싸움은 딴 데 가서 하고요. 넘어가서 이거 좀 볼게. 보자, 얘가 극대값을 갖도록 한 이제부터 얘들아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3차 함수랑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1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알고 있어. 그러니까 1차 함수씩 바라보면 바로 구할 수 있지. 2차 함수의 개형 대충 알고 있어. 그래서 2차 함수씩 바라보면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3차 함수부터는 뭐가 필요해?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왜? 얘의 증강 상태를 판단해야만 여기는 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 그러니까 저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너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3차 함수는 자 봐봐. 1차 함수는 어차피 뭐야? 직선이야. 1차 함수는 어차피 직선이야. 2차 함수는 어차피 뭐야? 포물선이야. 근데 3차 함수는 모양 자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최고차항에서 양수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에서 음수였다면 총 6가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걸 x축 대칭까지 시켜가지고 6가지가 됩니다. 그건 좀 이따 해줄게요. 일단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최고차항에서 양수라고 정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3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서 많이 본 것 같긴 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랑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기울기 0이 되는 게 여기는 하나 딱 존재해. 근데 여기는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요점에서 이렇게 되는 여기 접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가 돼. 오케이? 그럼 기울기 몇 개 있다? 개형 몇 개 있다? 3개 있다. 최고층에서 음수였으면 어떻게 뒤집어지겠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얘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네, 똑같잖아. 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 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우리가 그 x축 대칭시켜버리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
자, 봐봐. 얘는 F'X가 0이 되는 게 여기 한 개, 여기 몇 개? 두 개 있어. 여기 얘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얘는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이 값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베타라고 해보자. 여기는 얘는 지금 알파로서 뭘 갖고 있는 거야? 현재 중근을 갖고 있는 거야. 얘는 근 자체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뭘 기준으로 삼는 거냐면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 두 개 있고요. 얘는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 상황이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얘는 다 허근만 가져요. 실근이 있어 없어? 실근이 없어. 이런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여기는 얘를 미분했을 때 결과이지. 미분했을 때 결과의 그 근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는 얘 그래프 개형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늘은 완전 기본적인 얘기만 할 거야. 나중에 이제 3차함수에서 여기는 요 점, 여기는 요 점, 혹은 여기는 요 점을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해요. 변곡점, 곡선이 바뀌는 점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참 들어가고 또 여기는 얘 비율 자체가 있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잘라버리잖아. 이렇게 툭툭 잘라버리면은 그게 1대1 대1 대1 이렇게 딱 되는 그 3차함수만의 어떤 그게 있어요. 오케이? 도형의 모형이 있어. 모양. 근데 그런 얘기는 지금 다 접어놓고 일단은 오늘은 뭐만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몇 개 있나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4차 함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똑같이 한번 여기다가 생각을 해볼게요.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해서 마찬가지 A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해볼 거고요. 얘는 4차 함수니까 몇 개 있겠어? 4개 있을 거예요. 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얘가 그냥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겨버린 애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기준이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F'X가 0이 되는 게 한 개, 두 개, 몇 개? 세 개 있어. 여기 얘는 여기서 중근을 갖는 거고 여기서 한 개 있습니다. 여기서 얘는 이렇게 허근을 갖는 거고 여기서 한 개가 있어. 오케이? 얘는 여기서 삼중근을 가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삼중근을 가져. 그러니까 봐봐. 요거 두 개. 얘를 내가 이 상태에서 좀 쭉 잡아 당기면 이런 모양 되겠지. 맞아요? 쭉 잡아 당기면 이런 모양 되겠지. 얘랑 합쳐지면서 얘가 될 거야. 맞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쪽에서 더 잡아 당기잖아?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얘를 잡아 당겨서 올리잖아? 그럼 이런 모양이 돼. 맞아요? 얘를 더 잡아 당기면 여기는 얘가 기울기가 깨지기 때문에 허근이 돼버려. 실근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를 더 잡아 당겨서 올려버리잖아? 그럼 여기는 봐봐.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 대해서 얘가 중근이 된 거라고 생각해봐. 여기는 얘를 더 잡아 당겨서 올리면 얘랑 합쳐지면서 여기서 삼중근이 되는 형태가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이렇게 개형 몇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억해놔. 알았죠? 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 얘도 여전히 F'X 도함수는 0이다라고 하는 그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군요. 이렇게 너희가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너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뭐냐면 얘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얘 형태가 몇 가지라고? 이렇게 3가지라고 그러지. 근데 3가지 중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함수의 모양은 딱 하나밖에 없어. 맞아?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봐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떤 3차함수 fx가 있는데요. 여기는 얘가 극대값을 갖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런 형태거나 이런 형태면 극대값 가질 수가 없거든. 극대값을 가지면 반드시 극소값도 같이 가질 거야. 그래프 형태는 이거 3가지밖에 없을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극대값을 갖게 해달라는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 요 말 자체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F'X는 0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의 판별식이 양수예요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만 다시 뭐라고? F'X라고 하는 얘 도함수니까 2차 방정식일 거예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만 여기는 얘는 당연히 뭘 가질 수밖에 없어?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너희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못하면 진짜
되게 난감해집니다. 이 문제가 되게 이상해. 봐봐. 너희가 해석 한번 해봐봐. 여기는 얘 3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고 싶었어. 근데 갑자기 얘 도함수를 생각했고 걔 판별식을 썼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너희가 정당화하지 않으면 얘를 외워서 풀 수밖에 없는데 이거 외워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오케이? 이거 외워서 뭐 할 거야? 그럼 따라서 못해요. 그지? 문제 못 풀어. 문제 조금만 바뀌어봐. 못 풀어. 갑자기 극소값으로 바뀌었어.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야.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극값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어도 못 푸는 거야. 왜? 나는 극대값일 때 이렇게 된다고 외웠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확한 해석 자체를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밖에 없다고? 3가지밖에 없다고. 그럼 그 3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그래프의 개형을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 그렇지? 떠올려놔. 이렇게 3가지를 문제에서 떠올려놔. 머릿속에. 그리고 나서 얘가 극대값을 가지고 싶대. 그렇다면 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2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자동으로 판별식은 양수인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요거 한번 미분해봐야지 뭐. 그럼 얘는 8이 아니고 무슨 소리야? 6x의 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 이렇게 해놓고요. 얘가 0입니다의 판별식인데 4분의 d공식을 쓰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k의 제곱 마이너스 6k가 뭐였어? 0보다 컸으면 좋겠어. 아, k 값은 6보다 크거나 또는 뭐구나? k는 0보다 작겠구나 라고 해서 답해주면 되는 거야. 두 개 더해주면 답은 6이겠죠. 뭐 이렇게 풀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중요한 얘기다. 다음. 그렇다면 그 값을 갖지 않기 위한 건 뭐겠어? 그 값을 갖지 않고 싶었대. 그지? 그럼 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거나 실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겠어? 판별식이 뭐였으면 좋겠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자연스럽게 너희가 해석하는 거야. 이 해석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마. 내 해석 듣고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 너희가 이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돼. 이 문제를 읽으면서 너희가 이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돼. 진짜 중요하다. 알았죠? 해석 싸움이에요. 미분은. 이제부터는 진짜 해석 싸움입니다. 이제부터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만 가지고 생각할 거야. 미분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사실 미분을 배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운 건데 미분을 가지고 여기는 얘의 상황 자체를 너희가 해석해 줄 수 없다면 미분은 배우나마나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달렸던 거예요. 근데 됐습니다. 넘어가서 경제 봐봐. 여기 39번 보세요. 전 띄엄띄엄 선생님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설명만 해주고 있잖아. 이게 너희가 직접 풀어보면서 내 설명이랑 맞춰 가봐. 너희 생각을 맞춰 가보는 거야. 저런 식으로. 봐봐. 여기는 얘가 여기에서 뭘 갖고 싶었고 극대값 갖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극소값을 갖고 싶었어. 둘 다 갖고 싶었대. 맞아요? 그럼 봐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f'x를 먼저 생각해야지 어차피. 그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다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가 0에서 2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고 싶었대. 무슨 말일까? 여기 있는 얘가 0과 2가 이렇게 있었다면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겠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알파, 베타 이렇게 됐을 때 얘는 0입니다라는 이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이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막 근이 나눠져 있는 형태. 무슨 말이야? 근의 분리 문제구나. 다시 수학 1으로 돌아갑니다. 오케이? 그럼 근의 분리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해주면 되겠어?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이 얘기 다 했었죠, 선생님이? 기억나요? 근의 분리 했었니 안 했었니? 모르는데 안 적어놓은 거지 말고. 그 0보다 그 f'0이 0보다 커야 되고요. f'2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대칭 축이라고 하는 게 0에서 2 사이여야 됩니다. 이걸 다 만족해.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한 판축 기억나요? 맞아?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의 부호, 그 다음에 축의 위치. 했었지.
안 했니? 썼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위에 두 개는 확실히 이거 안 했어 혹시? 한 판충은 처음 들어봤어? 한판쭉 내가 설명한 거 들어봤어? 쌤이 설명하신 건지 전에 쌤이 설명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들어봤니? 들어봤냐고. 얘들아 이거 선생님 요 강의에다 링크 좀 달아놓을게. 알았지? 요 강의에다 링크 달아놓을게. 근해 분리만 따로 설명한 거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꼭 들어. 알았지? 이거 아니야 얘들아 안 했을 리가 없어. 했을 거야. 저번 시간에 이 0에서 뭐 값만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요 시간 요번 요 교재를 갖다 나가는 진도에서는 선생님 설명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안 한 것 같긴 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거 우리 정석으로 한번 돌렸던 거잖아. 아니네. 이거 처음 하는 거지 지금 이거. 맞아요? 이거 처음 하는 거니? 어쨌든 봅시다. 얘들아 그럼 여기는 요 유형 있잖아. 여기는 요 유형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여기는 요 유형 자체가 진짜 많이 어려울 거야. 오케이? 이 유형을 너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상황을 2차 함수로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이쪽 파트가 잘 안 된다 그럼 3차 함수 이거 아무리 봐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가지고 실력 안 늘어요. 어디로 가야 돼? 수학 1으로 가야 돼. 그렇죠? 수학 1에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관련된 그쪽 파트를 다시 한번 좀 봐봐요. 오케이? 거기에 근해 분리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로 좀 달아놓을게요. 여기 강의 받아. 오케이? 그건 다시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 일단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게요. 오케이? 오늘 어디까지? 다 할 거야. 안 돼요. 다 해야 돼. 쌤 너무 어려운 건 쌤이랑 같이 해요. 알았어. 그 근해 분리 내용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토요일날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다시 다음 파트로 넘어와서 이번에 이제 뭘 보는 건 여기 되게 어렵다 얘들아. 잘 봐야 돼. 진짜 잘 봐야 돼. 그럼 여기 어디예요? 이게 141번 다음 거. 유형가요? 유형표. 지금 다시 뭘 보고 있는 거야?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혁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오케이?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혁은 총 몇 개가 있다고? 4개가 있다고. 그치? 4개가 있어.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도 그래프가 어차피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 중에서 한번 너희가 잘 찾아봐봐. 여기서 극소값을 다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다 가져요. 여기는 극소값은 다 가져. 무조건 다 갖는 거야. 근데 극대값을 갖는 건 경우가 딱 몇 가지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맞아요? 요거밖에 없잖아. 극대값 갖는 거.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 실수 A값을 적당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얘가 극대값을 갖고 싶었대. 잘 한번 해석해보자. 알았죠? 여기는 얘가 그러면은 얘가 얘를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뭘 가지고 해석할 거야? F'X를 가지고 생각할 거야. F'X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생각할 거라고. 그렇다면 여기는 얘를 뭐 해봐? 미분해. F'X를 구해. 이거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지? 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데. 잘 봐봐 그럼. 잘 봐봐. 얘가 0이 되는 게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3개가 있어야 돼. 오케이? 얘가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만 저기는 저 4차 함수는 뭘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그럼 잘 봐봐.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게 뭐냐면 극대값을 갖기 위한 실수 A값을 적당한 것은 이라고 하면 너희들의 머릿속에 생각은 어떻게 확장이 된다고? 4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이 머릿속에 착 떠올라요. 착 떠올라요. 이게 머릿속에 착 떠올라요. 그리고 나서 거기는 이게 극대값을 갖는 걸 그 안에서 골라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머릿속에 한 번에 착 떠오르겠니? 안 떠올라요. 그러면은 4차 함수 얘기 나왔잖아? 근데 해석이 안 돼? 그럼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4개 다 그려봐. 항상 다 그려봐. 그렇지? 그리고 나서 걔에 대한 결론을 걔 도함수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보는 거야. 근데 걔 도함수를 봤더니 이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지금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싶었어.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x라고 하는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2x, 그지? 얘는 뭐야? 2x의 제곱에 플러스 3x에다가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일단 뭘 갖겠어? 0이라는 근을 가질 거야. 그지? 그럼 여기는 얘에서 뭘 가질 거야? 두 개의 근을 가질 거야. 그게 알파랑 베타였겠죠. 근데 여기는 얘가 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어야 하거든. 그렇다면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뭐여야겠어? 양수여야 합니다. 또 무슨 해석이에요? 2차 방정식에 대한 해석으로 바뀝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나서 잘 봐봐. 근데 있잖아 얘들아. 여기 있는 얘가 0이라는 실근을 가지게 된다면 혹시라도 얘가 0이라는 실근을 가지게 된다면 여기는 얘가 하나가 0이 되는 거고 뭐 하나가 베타가 됩니다라고 하면 0, 0 베타가 되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떤 형태가 되겠어? 이런 형태로 몇번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0이라는 실근을 가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실근을 못 갖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0이라는 실근을 가질 때의 조건을 생각해서 걔를 빼주면 되겠다. 그 0이라는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뭐겠어? 0 넣었을 때 0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0 넣으면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가 0이야. 그치? 그렇게 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겠어? a가 0이 아니야 라는 이 조건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 그럼 봐봐. 여기는 이 조건은 지금 이 문제에서만 나온 거야. 이거 외워서 풀면 안 돼요. 너희가 스스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어디서 많이 너희들이 배웠었던 거냐면 이거는 수학 1에 있던 고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 있지. 그 3차 방정식 파트에서 배웠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를 3차 방정식 파트, 수학 1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오케이? 그 과정에서 배웠던 개념 자체가 또 고스란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1 수학이 중요하다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교인이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면은 이거 아무리 백날 해석해봐야 뭐야 4차 함수 개형 6인이 이 네 가지 된다 이거 백날 해석해봐야 뭐야 내가 풀 수가 없는데 거기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되면 당연히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강의 다 준비가 돼 있잖아. 그지? 보면 되잖아. 공짜잖아. 네가 돈 받니? 아니잖아. 그지? 광고도 안 봐도 되죠. 광고도 안 들려 있어. 맞아요? 그냥 보면 됩니다. 그지? 그런 번거로움을 극복해내야 돼. 알지? 내 걸로 만들어. 이거 잘 약해? 그럼 어디로 가라고? 다 얘기해 주잖아. 어디로 가라고? 여러 가지 방정식. 고차 방정식 쪽 파트로 들어가.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충실하게 메모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넘어가. 그래서 여기 결론만 좀 내보자. 얘 판별식은 뭐겠어? 9 플러스 뭐가 돼요? 8a가 됩니다. 맞아요?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8a라고 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9보다 컸으면 좋겠어.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8분의 9였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써놓고 당당하게 틀리는 거예요. 왜? 0 안 뺐거든. 여기다 뭘 추가해? 0이 아닙니다를 추가해 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봐요. 수직선을 그려봐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큽니다. 근데 0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마이너스 8분의 9에서 a가 0 사이 또는 a가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중에서 아마 보기에서 a가 0이다가 있었다면 그지? a가 0이다가 있었니 혹시? 있어? 그지? 오답이 나기 되게 편한, 되게 쉬운 구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함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얘가 어떤 상황이구나. 어디서부터 해석한다고? 이게 해석이 너무 어려워. 왜? 처음에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익숙해지면 되게 편해집니다. 알았죠? 다시 봐봐. 얘들아. 지금 이걸 좀 선생님 빨리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좀 이거 못할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 다시 한번 잘 봐봐. 해석을 너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하는 거야. 그렇지?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렇지? 그럼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데 일단 여기까지 읽고도 너희가 아무 생각이 안 들는 게 정상이야. 맞아. 아무 생각도 안 들어야 정상이야. 근데 4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뭐 먼저 생각하라고?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생각하라고.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몇 가지 있다고요? 저렇게 4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머릿속에 그려봤어? 안 되면은 손으로 직접 그려요. 내가 다 그려보고서 극대값을 갖고 싶었대. 아,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얘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어? f'x가 0보다 다시 f'x가 0이 된 나의 근이 몇 개? 서로 다른 3개가 돼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나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해주고 싶었어. 까지가 미분 쪽에서의 해석의 끝입니다. 끝! 그 다음부터 뭐라고? 수학 1. 됐나요?
넘어갈게요. 다음 보자. 그럼 최고차에서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면. 지금 43번 문제처럼 봐봐. 얘가 극소값을 갖고 싶대 이번에는. 그러면 봐봐. 최고차에서 음수니까 그래프 개형은 이런 거 하나랑 이렇게 된 거 하나랑 그다음에 똑같잖아. 이렇게 된 거 하나랑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다 극대값 갖는 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극소값 갖는 게 몇 개밖에 없어? 요거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서 똑같지? f'x가 0이 되는 게 몇 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접근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대값 극소가 모두 갖는 경우 이런 것들 다 똑같은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죠? 요거 한번 해봐야겠다. 다시 풀어보세요. 지금. 시 너무 길어서. 봐봐, 이게 극소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나 있잖아. 그 세 가지를 일일이 다 구하기 너무 귀찮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극소값을 갖는 경우를 구해버린 거야. 이건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극소값을 갖는 경우를 구해버린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뭐 해주면 되겠어? 여집합을 해주면 돼요. 맞아요? 뒤집어버리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k값을 먼저 구해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요? f'x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의 x에다가 더하기 12의 k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뭐 이렇게 많아? 12k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24x 제곱이다. 저게 x. 됐나요? 됐어. 여기가 마이너스 12로 묶이죠. 마이너스 12x는 안 묶이나? 마이너스 12로만 묶이네, 그지? 아, 귀찮다,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뭐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 더하기 3의 x에다가 플러스 1이죠. k죠.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0이 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저기는 저 3차 방정식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일단 풀 수 있어요. 그치? 여기서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인수분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요 k가 사라지는 값을 한번 넣어봐. 얼마를 좀 되겠어? 1을 넣어보는 거야. 1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k 되고 플러스 k잖아. k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니까 x에다 뭘 넣어봐? 1을 한번 넣어봐. 그냥 바로 조립제법으로 가는 거야. 믿고 그냥 달려요. 이렇게. 믿고 그냥 갑니다. 그럼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를 거야. 알았지? 이런 거 인수분해하는 요령입니다. 그럼 여기 얘가 지금 1로 가는 거잖아. 1, 여기 3 될 거고, 여기 3 될 거고, 마이너스 k 되면서 마이너스 k 되면서 너무 깔끔하게 영답되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k가 없어지게 하는 x 값만 찾아서 넣어보면은 알아서 인수분해가 돼요. 됐나요? 그러면 봐봐. 여기 얘가 뭘로 인수분해 되겠어? 마이너스 12 이렇게 묶어주고 x 마이너스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뭐가 되겠어? x의 제곱에 플러스 3x에다가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벌써 x는 1이라는 근 하나 찾아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으니까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일단은 양수였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는 얘가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엔 뭐 넣어보는 거야? 1을 넣어보는 거야. 1을 넣어보고 걔가 빵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잖아. 맞아? 근데 1을 넣어봤어요. 그럼 얘는 4-k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k가 4가 아니어야 합니다라는 이 조건 자체는 항상 달고 다녀야 돼. 여기는 이 조건에다 여기는 얘를 짬뽕 시켜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계산한 걸 나중에 뭐 해주세요? 여집합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계산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일단 먼저 보자. 9 마이너스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4k 그냥 바로 가자.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합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됐죠? 근데 k는 뭐가 더 아니어야 되는데 4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럼 얘를 내가 부등식으로 나타내봐. k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커야 합니다. 근데 4가 되면은 안 되네요. 이렇게 된 게 뭐였어요? 내가 찾고 싶었던 값 자체가 아니라 극소값을 가질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얘를 내가 뒤집어 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없던 거는 채워주고요. 없던 건 채워주고요. 그냥 나머지는 다 버려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됩니다? k라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는 뭐가 됩니다? k는 4였으면 좋겠군요.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거 다 틀립니다. 이유는 뭐겠어? 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다 답을 해요.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이거 다 빼면
오케이? 답은 얼마겠어? 4겠지. 이게 제일 큰 값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의 답을 이걸 만족하는 K값의 범위가 아니라 범위로 해도 물론 틀리겠지만 그치? 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를 받았을 때도 다 틀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조건이죠.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1이라는 근을 안 갖고 싶어. 그치? 1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돼. 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내가 1을 직접 집어넣은 다음 걔가 0 되는 K값은 빼내야지. 이렇게 생각해.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유형 몇 번입니까? 9번이네요. 유형 몇 번까지 있다고? 14요. 14번. 어이구 그럼 6개만 더 하면 되잖아. 지금까지 3개, 4개째 그거밖에 안 했어? 20분 남았어. 뭐 하면 다 할 수는 있는데 일단 볼게요. 일단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되는 개념 중에 이런 건 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봐. F'K가 0이면 X는 K에서 극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증가하다가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우는 안 갖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하지만 얘가 미분 다시 얘가 K가 다시 X는 K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F'K는 반드시 0일 겁니다. 그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x는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에도 얘는 극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극값의 원래 정의는 뭐였어? 고 구간에서의 최대값. 오케이? 고 구간에서의 최대값. 그게 극대칭이었습니다. 아니야, 난 더워요. 난 더워요. 그럼 참아요. 보자. 이제 해석이야, 해석. 봐봐. 3차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 미정계수 몇 개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서 미정계수가 벌써 몇 개나 있어? 3개나 있어. 좀 짜증나는 문제겠구나. 그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 그래프가 다음 보기와 같이 이렇게 생겼었대요. 이렇게 생겼었대요. 그러면 얘는 봐봐. 일단은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너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해석해보자. 다 한번 해석해보자. 뭘 해석할 수 있을까? 일단 여기에 극대가 되게 하는 값이랑 극소가 되는 값 두 개가 보여요. 그죠? 두 개가 보여. 이거 알파라고 하고 이거 베타라고 하는 거죠. 알파랑 베타는 둘 다 음수분요. 이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두 개가 보이지. 두 개가 보이지.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은 0보다 클 거야. 정도도 해석할 수 있겠다. 다시 못 알아들었어. 좀 빨랐지. F'X는 0. 이게 두근이 알파랑 베타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걔 판별식은 양수일 거야. 됐나요? 그 정도만 해석하고 바로 가보죠. 자, 이거는 미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돼? 3x의 제곱에 더하기 뭐가 돼? 2ax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는 0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의미하는 거는 뭐겠어? 마이너스 3분의 a였을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 약분돼서 없어지죠? 됐습니다? 아니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대칭축을 바로 구해버렸네. 그치? 이게 맞아요. 분의 합은 이거지. 그 음수다. 이 정도 확인할 수 있겠지? 맞아? A는 뭐였겠구나? 양수였겠구나. 보이나요? 보이나요? 됐습니다. 다음 보자. 두분의 곱 3분의 b잖아, 그치? 맞아? 두 개의 근이 다 음수였지? 얘가 음수였어, 그지? 아니, 두 개 양수였어, 그지? b는 뭐가 됐어? 양수였어. 이 정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겠다. 맞아? 요거랑 요거랑 두 개 곱하면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두 개 곱하면 양수죠? 근데 두 개 곱하면 이거 틀렸어요. 디귿 그럼 디귿은 이제 C를 봐야 돼. 그럼 C를 봐야 돼. C는 뭐야? 얘잖아, 그지? 그럼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함수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애야? Y절편. 0 되면 나오는 값이. Y절편 양수니, 음수니? 음수네요, 그죠? C는 음수였어. 음수에다가 양수 곱하면 당연히 양수 되겠죠? 디귿은 맞아. 됐습니다? 음수 맞잖아. 됐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보자.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얘에 대한 해석. 얘가 지금 봐봐. 얘가 양수야, 양수야. 양수에서 양수를 뺐단 말이야. 그지? 양수에서 양수를 뺐어요. 그러니까 뭐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얘 서로 다른 두 식은 같죠? 여기는 얘 판별식은 항상 양수여야겠지. 4분의 등식은 써. A제곱 마이너스 3B 양수네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이거 해석이 되게 어렵죠. 막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찾는 거야. 부호만 가지고. 넘어갑니다. 다음. 어우, 아이고. 얘들아 이거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잘해. 봐봐. 아까 선생님이 뭘 했냐면 얘들아 f'x의 그래프 내 말 잘 들어봐. f'x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걸 했었어. 맞아? 반대로 이번엔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되게 쉬워. 이거 할 수 있어. 오, 할 수 있어. 뭐만 봐? 아까는 뭐 봤니? 아까 봐봐. 이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f'x를 내가 보고 싶었다면 뭘 봤었어? 양수, 음수, 양수 이거 봤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어디로? 0이 되는 애들을 경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 여기는 감소했구나, 여기는 뭐 했구나, 증가했구나, 여기는 뭐 했구나, 감소했구나, 여기는 뭐 했구나, 증가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여기에 뭐가 있었어? fx가 이렇게 있었어. 그치? fx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f'x가 그리고 싶었다면 뭘 보면 되겠어? 증가랑 감소가 바뀌는 포인트들을 찍어주는 거야. 오케이? 얘는 0이 되는 포인트들을 찍어줬었잖아. 그치? 당연한 거지. 왜?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음수, 양수가 바뀔 테니까. 근데 여기는 얘는 얘에 대한 해석은 f'x에서 부호잖아. 근데 뭐에 대한 해석이었어? 증가, 감소에 대한 해석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요 점들을 찍어가지고 생각해보는 거야. 봐봐, 얘 뭐 하고 있었어? 증가하고 있었어. 그럼 얘 양수예요, 양수. 얘는 뭐 하고 있었어? 이만큼 감소하고 있었어. 음수일 거야. 여기 뭐 하고 있었어? 증가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는 또 뭐 하고 있었어? 감소하고 있었어. 이렇게 다시 증가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얘네들을 그냥 부드럽게 지금 얘는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부드럽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맞아? 그려봅니다. 부드럽게. 양수에서 음수, 양수 이게 f'의 그래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좀 그리기 쉬운 거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는 얘를 바라보자. 뭘 기준으로 생각하라면 이렇게 증가함수가 바뀌는 포인트들이죠. 증가함수가 바뀌는 그런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여기는 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오케이? 이건 좀 짧아서 안 보일 수 있겠다. 이거 좀 확대 좀 해줄게. 완전 친절하다, 그지? 응? 승철이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때문에 하는 거. 우리 승철이 좀 강하게 커야 돼. 나약하지 않잖아, 승철이. 그 애송이들이랑 자, 봐봐. 잠깐만. 연애하고 있었어. 아, 연애하고 있었어? 잠깐만. 좋아요 하나 바뀌었다. 그럼 이거 지금 태영이도 분명히 안 찍었을 거야, 그지? 태영아 빨리 좋아요 하나 박아줘.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봅시다. 얘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얘 양수일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얘는 감소하고 있어. 음수일 거야. 얘 다시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여기는 또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여기 얘는 다시 증가하고 있네. 여기 얘는 다시 감소하고 있네. 얘는 다시 증가하고 있네. 그지?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있는 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둥글게 그려지잖아. 여기 있는 얘까지는 그냥 둥글게 그냥 대충 이렇게 편안하게 그려도 돼.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는 얘에서 기울기가 양수였지. 완전 양수였지. 그러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갑자기 완전 음수로 바뀌지. 맞아? 여기 같은 경우 봐봐.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기울기가 뭐가 됐어? 0이 됐지. 그래서 다시 음수로 바뀌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0이 됐다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 포인트를 잘 봐봐. 얘는 증가해. 그 기울기가 양수였지. 완전 양수였다가 갑자기 팍 꺾여가지고 갑자기 완전 음수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완전 양수였다가 여기는 여기서 갑자기 팍 꺾여서 완전 음수로 바뀌어. 그러고 나서 기울기가 0이니까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갈 거고 기울기 양수 다시 음수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둥글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얘의 그래프가 저기는 제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태영아 고마워요. 저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알겠어요? 됐습니다. 답답해. 뭐야 하다가 그치 답답하지 승철아. 답답하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와. 그렇죠? 다음 보자. 유형 하나만 더 할게요. 유형 10번까지만 합시다 우리. 이형 10번은 조금 신나요. 되게 쉬워요. 기준이 쌤한테 잡힌 거. 진짜 쉬워요. 봐봐. 우리가 이제 해석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fx를 가지고 다시 fx에 대한 해석을 뭘 가지고 f'x를 가지고 하고 있었어. 맞아? f'x가 봐봐 양수였다가 음수가 됐어. 그럼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소리. 그럼 극대가 되겠지 거기서. f'x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됐대. 그럼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극소가 되겠지. 이제 그런 식의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한번 놓고 봐봐. 얘는 지금 봐봐. 음수였었어. 다 음수였었어. 그러다 0을 한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다 기울기가 0이 한번 된 거야. 이거. 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얘가 다시 음수, 다시 감소하고 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가 C점에 가서 다시 감소하고 있다가 C점에 가서 다시 양수로 바뀌는 이런 포인트거든요. 얘가 지금 뭐였겠어? A였을 거야. 얘가 뭐였어요? 얘가 C였습니다. 해석되니? 요것만 해석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봐봐. X는 A에서 극대인가요? 아니요.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X는 B에서 극소인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F'X잖아요, 얘네들이. F'X가 극소야. 그건 맞아. F'X가 극소는 맞아. 그치? 근데 Fx가 극소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C점에서 극소입니까? 맞네요. 그죠? 그냥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들아. Fx 그래프 가지고 F'X 그래프 가지고 장난치는.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Fx. 똑같은 말인가? Fx 가지고 F'X, F'X 가지고 Fx. 뭐래요? 진짜 왜 저래? 버려주지 않겠다 이지라는. 사람 미친가요? 자, 이거 문제 한번 너 이거 해석해봐. 봐봐, 의식주. 뾰족. 아 진짜 뾰족한 거 있어. 이건 F'X예요. 프라이스. 이거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생각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리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 Fx를 그려주세요. 친구가 아닌데. 이게 도대체 몇 차함수예요? 아, 이건 뭐가 다항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음. 엉덩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제 보조선을 좀 그려놓고 fx의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기점은 얘 증가 상태, 감소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 부호가 얘는 안 바뀌지만 하고 표현해볼게.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그다음 여기 좀 뭔가 바뀌니까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음수잖아. 감소하고 있을 거야. 맞아요? 얘는 F'X거든. fx의 그래프는 감소하고 있었을 거야. 감소하다 기울기가 뭐가 돼요? 0이 돼요. 이렇게 온 거. 그러면 저기 저거 뭐야 동그라미도 저 뭐야 가운데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여기? 아, 여기는 안 해도 돼요. 프라임이라고. 이건 F'이잖아. 얘가 양수 음수가 중요한 거야. 얘는 여기 뾰족점이 있으니까 좀 신경 써 보려고 그냥 대충 한거 그려준 거고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는 포인트들만 지금 그었어. 집중해. 아니 그래요. 헷갈려. 자기게 될 때까지 연습 좀 해줘야 된다. 그렇죠? 다시 봐봐.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다 양수였지. 이만큼 증가했을 거야. 기울기 0 됐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까지 봐봐. 다 양수지. 그럼 계속 올라가겠네. 기울기 계속 올라가. 맞아? 그래 기울기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가지. 더 올라가네. 더 올라가죠? 이만큼 올라가다 치자. 그렇죠? 그럼 기울기 0 됐죠? 다시 내려갑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 뭐야? 분홍색 그래프가 뭐야? 얘 그래프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에서 극속도 가는 거 맞네요. 그지? 1번이 답이네, 그지? 아, 극대라고 그랬구나. 틀렸지? 여기는 얘가 극소야.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여기 10에서 극소값 같죠?
뭔 소리 그렇게 깎았죠? 그래서 다음 뭐가 됩니다?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 양다이가 헷갈리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 됐습니다. 이 댓글에다 캐치해놓은 붙여서 입고 싶다. 아 이거 동영상에 다 댓글 달려 있어. 아 진짜요? 네. 이거 올라오는 댓글 달려 있어. 10번은 다 풀어주시는 건가요? 아? 아이고. 아니 여기까지 할 거예요 수업은. 이게 다음부터 이제 증감표라는 걸 작성해서 fx의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게 내일입니다. 진감표 지금 계속 그리던 거 아니에요? 아니 증감표 없이 한 거지. 증감표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 할 거야. 없어도 돼. 증감표 몰라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해줄 테니까 일단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봅시다. 진감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네. 맞아요. 증감표 대신으로 한 거야. 그게 진감표잖아요. 아니 증감표는 아니에요. 조금 달라. 수업은 여기까지.